우유 한두 잔만으로 뼈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잘못하면 며칠 안에 넘어짐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걷는 것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분들 중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 한 해에만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0명 넘는 분들이 뼈가 부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우유도 열심히 드시고 칼슘 보충제도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뼈가 부러졌을까요? 저는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해온 박정희 박사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유를 매일 2잔씩 드셨던 할머니께서 작은 턱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잘 안 드시지만 멸치볶음을 자주 드시고 매일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도 골밀도가 젊은 사람 수준인 경우도 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변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칼슘을 조금만 먹어도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습관만 알면 뼈는 놀랍도록 튼튼해집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금세 싹이 돋듯이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보충제 필요 없이 식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에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만난 분 중 김순자 74세님이 계세요. 평소 우유를 매일 드셨고 우유 2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1잔, 저녁 식사 후에 또 1잔, 2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가게 앞 작은 계단 3개를 내려오시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순간 엉덩이부터 쿵 하고 주저앉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1달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순자님은 그때 처음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로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20년 전부터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됐는데 모르고 지내셨네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순자님은 그때 정말 억울하셨대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워있다 보니 근육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혼자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가장 힘든 건 마음이었다고 하셨어요. 늘 활발하게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던 분이 갑자기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우울해지고 외로워지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연구 끝에 얻은 특별한 방법을 순자님께 알려드렸거든요. 단순히 칼슘을 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골밀도 재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1로 올라갔어요.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8까지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동네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무엇보다 다시 살 맛이 난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순자님이 실천한 방법이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야 그 특별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뼈는 언제든 다시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순자님처럼 우유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핵심 원칙들이에요. 이걸 알면 80세에도 20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칼슘 상식의 90%가 틀렸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칼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우유 한 컵, 점심 후에 칼슘 보충제 한 알, 저녁에 또 우유 한 컵. 언뜻 보면 열심히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되는 칼슘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번에 3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끼에 나누어서 200mg에서 300mg씩 드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이정희 67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 보충제를 하루 3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1년 후 재검사에서도 골밀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보충제 대신 매 끼니마다 작은 멸치 한 줌, 두부 한 숟가락, 깻잎 2장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가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로 칼슘의 파트너들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도우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는 건 마치 자물쇠가 잠긴 창고에 물건을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를 15분만 햇볕에 내놓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겨울철이나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말린 버섯 같은 음식을 드세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박영수 71세님은 평생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어요. 비타민 D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죠. 매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화단에서 15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고 골밀도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마치 시멘트가 벽돌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현미밥이 대표적이에요. 하루에 호두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비타민 K도 빼놓을 수 없어요. 뼈의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채소들을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좋아져요.
김영희 73세님은 매일 아침 두부찌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세요. 점심에는 멸치볶음에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 드시고 저녁에는 깻잎쌈으로 드시죠. 이렇게 6개월 동안 드신 결과 골밀도가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 도둑들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000mg 이상 드세요. 2배나 많이 드시는 거예요.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쉽게 넘어서죠.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이 30% 줄어들어요.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음식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이혜숙 69세님은 커피를 하루 5잔씩 드셨어요. 골다공증이 계속 악화돼서 고민이셨죠.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보리차, 둥글레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탄산음료는 더 위험해요.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거든요. 갈증이 나시면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5번째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기둥 위에 칼슘이 붙어서 뼈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약한 뼈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예요.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 체내가 산성화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까? 자신의 체중에 1을 곱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량이 나와요. 60kg이시면 하루 60g이에요. 달걀 1개에 6g,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적정 수준인 분들의 골절 위험이 40%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조명자 75세님은 다이어트 한다며 단백질을 거의 안 드셨어요. 골밀도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죠. 매 끼니마다 달걀 하나, 두부 조금씩, 생선 한 토막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8개월 후 골밀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놀라운 힘을 말씀드릴게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중력에 맞서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이 좋아요. 국제골다공증재단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걸으신 분들의 골절 위험이 5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뼈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권순덕 72세님은 무릎이 아프다며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골다공증도 심했고요. 집에서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회씩,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30회씩, 3개월 후부터 무릎도 덜 아프고 골밀도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저녁 반찬에 멸치볶음이나 두부 한 모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집 앞을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뼈 건강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황금 조합들과 숨겨진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식 조합으로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정말 까다로운 영양소예요. 혼자서는 힘이 약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무거운 짐을 못 들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쉽게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칼슘을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65%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두부찌개를 끓일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보세요. 두부의 칼슘과 채소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좋아져요. 멸치볶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풋고추나 피망을 함께 볶으면 멸치의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김명자 76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아침에는 달걀 후라이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레몬을 짜서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구이에 상추쌈을 싸서 드셨죠. 골밀도 검사에서 전년 대비 12%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조합도 있어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콩나물이나 죽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채소들을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시간을 두고 드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시금치나물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니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빼내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 조합으로 드시나요? 오늘 저녁부터는 칼슘 음식에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하나씩 더해보세요. 파프리카 몇 조각만 추가해도 효과가 달라져요. 햇빛과 비타민 D 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햇빛을 피하려고만 하시는데 적당한 햇빛은 보약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부족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햇빛을 쬐어야 할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자외선 B가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거든요. 팔다리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에 내놓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되냐고요? 잠깐 동안은 바르지 마세요. SPF 15 이상만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이 90% 이상 차단돼요. 15분 정도는 그냥 쬐시고 그 이후에 선크림을 바르세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지만 창문을 열고 햇살이 직접 들어오는 곳에 앉아 계시면 효과가 있어요. 베란다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정남 74세님은 평생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무서웠다고 하세요. 매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화단에서 2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서 햇볕만 쬐셨는데 3개월 후부터는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달걀 노른자가 가장 좋아요. 하루에 노른자 2개면 비타민 D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거든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도 훌륭해요. 말린 버섯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린 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국물 요리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써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두유도 도움이 돼요. 오늘 햇볕을 몇 분이나 쬐셨나요? 10분도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창가로 가서 햇살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짠 음식과 카페인,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건 칼슘 도둑들이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런 도둑들이 있으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 버려요. 하루 나트륨을 1000mg 줄이면 칼슘 손실이 26mg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먼저 국물부터 줄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국물을 반만 드셔도 나트륨이 40% 줄어들어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류는 가급적 피하세요. 간장, 된장도 적게 쓰세요. 대신 마늘, 생강, 양파, 대파로 간을 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순자 78세님은 평생 짜게 드셨어요. 김치찌개 국물도 다 드시고 젓갈도 자주 드셨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짠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어요. 1년 후 골밀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바꾸셔야 해요.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래야 음식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요. 갈증이 나시면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세요. 카페인이 없어서 칼슘 흡수에 방해가 안 돼요. 탄산음료는 더 위험해요. 콜라 한 캔에는 인산이 4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뼈에서 칼슘을 빼내거든요. 갈증 해소는 물이나 보리차로 하세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시라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으시면 힘드니까 한 주에 한 잔씩 줄여가시면 돼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뼈는 단백질 기둥 위에 칼슘이 붙어서 만들어져요. 집을 지을 때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부으면 금세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약한 뼈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예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체내가 산성화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적정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자신의 체중에 1을 곱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량이 나와요. 60kg이시면 하루 60g이에요. 달걀 1개에 6g,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있어요. 우유 한두 잔만으로 뼈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잘못하면 며칠 안에 넘어짐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걷는 것이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65세 이상 분들 중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 한 해에만 1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0명 넘는 분들이 뼈가 부러져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우유도 열심히 드시고 칼슘 보충제도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뼈가 부러졌을까요? 저는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해온 박정희 박사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유를 매일 2잔씩 드셨던 할머니께서 작은 턱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잘 안 드시지만 멸치볶음을 자주 드시고 매일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도 골밀도가 젊은 사람 수준인 경우도 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변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칼슘을 조금만 먹어도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습관만 알면 뼈는 놀랍도록 튼튼해집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금세 싹이 돋듯이 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보충제 필요 없이 식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에 뼈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만난 분 중 김순자 74세님이 계세요. 평소 우유를 매일 드셨고 우유 2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1잔, 저녁 식사 후에 또 1잔, 2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가게 앞 작은 계단 3개를 내려오시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순간 엉덩이부터 쿵 하고 주저앉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고 1달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순자님은 그때 처음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로 심각한 골다공증 상태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20년 전부터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됐는데 모르고 지내셨네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순자님은 그때 정말 억울하셨대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계시는 동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워있다 보니 근육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혼자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가장 힘든 건 마음이었다고 하셨어요. 늘 활발하게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던 분이 갑자기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우울해지고 외로워지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연구 끝에 얻은 특별한 방법을 순자님께 알려드렸거든요. 단순히 칼슘을 더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이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린 거예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골밀도 재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1로 올라갔어요. 1년 후에는 마이너스 1.8까지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동네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무엇보다 다시 살 맛이 난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순자님이 실천한 방법이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야 그 특별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뼈는 언제든 다시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순자님처럼 우유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핵심 원칙들이에요. 이걸 알면 80세에도 20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칼슘 상식의 90%가 틀렸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칼슘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우유 1컵, 점심 후에 칼슘 보충제 1알, 저녁에 또 우유 1컵? 언뜻 보면 열심히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흡수되는 칼슘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번에 3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끼에 나누어서 200mg에서 300mg씩 드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배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이정희 67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 보충제를 하루 3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1년 후 재검사에서도 골밀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죠. 제가 권해드린 대로 보충제 대신 매 끼니마다 작은 멸치 한 줌, 두부 한 숟가락, 깻잎 2장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가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로 칼슘의 파트너들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도우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먹는 건 마치 자물쇠가 잠긴 창고에 물건을 넣으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를 15분만 햇볕에 내놓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겨울철이나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말린 버섯 같은 음식을 드세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박영수 71세님은 평생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어요. 비타민 D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죠. 매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화단에서 15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고 골밀도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마치 시멘트가 벽돌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골밀도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현미밥이 대표적이에요. 하루에 호두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비타민 K도 빼놓을 수 없어요. 뼈의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채소들을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배로 좋아져요. 김영희 73세님은 매일 아침 두부찌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세요. 점심에는 멸치볶음에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 드시고 저녁에는 깻잎쌈으로 드시죠. 이렇게 6개월 동안 드신 결과 골밀도가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 도둑들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000mg 이상 드세요. 2배나 많이 드시는 거예요.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쉽게 넘어서죠.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이 30% 줄어들어요.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음식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이혜숙 69세님은 커피를 하루 5잔씩 드셨어요. 골다공증이 계속 악화돼서 고민이셨죠.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대신 보리차, 둥글레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탄산음료는 더 위험해요.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거든요. 갈증이 나시면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기둥 위에 칼슘이 붙어서 뼈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약한 뼈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예요. 고단백 식단을 하시면 체내가 산성화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까? 자신의 체중에 이를 곱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량이 나와요. 60kg이시면 하루 60g이에요. 달걀 1개에 6g,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적정 수준인 분들의 골절 위험이 40%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조명자 75세님은 다이어트 한다며 단백질을 거의 안 드셨어요. 골밀도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죠. 매 끼니마다 달걀 하나, 두부 조금씩, 생선 한 토막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8개월 후 골밀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놀라운 힘을 말씀드릴게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중력에 맞서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이 좋아요. 국제골다공증재단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30분씩 걸으신 분들의 골절 위험이 5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해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뼈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권순덕 72세님은 무릎이 아프다며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골다공증도 심했고요. 집에서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20회씩,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30회씩, 3개월 후부터 무릎도 덜 아프고 골밀도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저녁 반찬에 멸치볶음이나 두부 한 모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집 앞을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뼈 건강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황금 조합들과 숨겨진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음식 조합으로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정말 까다로운 영양소예요. 혼자서는 힘이 약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혼자서는 무거운 짐을 못 들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쉽게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칼슘을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65%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두부찌개를 끓일 때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보세요. 두부의 칼슘과 채소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좋아져요. 멸치볶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풋고추나 피망을 함께 볶으면 멸치의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김명자 76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아침에는 달걀 후라이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레몬을 짜서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구이에 상추쌈을 싸서 드셨죠. 골밀도 검사에서 전년 대비 12%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조합도 있어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콩나물이나 죽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채소들을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시간을 두고 드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시금치나물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니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을 빼내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 조합으로 드시나요? 오늘 저녁부터는 칼슘 음식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하나씩 더해보세요. 파프리카 몇 조각만 추가해도 효과가 달라져요. 햇빛과 비타민 D 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햇빛을 피하려고만 하시는데 적당한 햇빛은 보약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9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부족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결국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햇빛을 쬐어야 할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때 자외선 B가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거든요. 팔다리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에 내놓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되냐고요? 잠깐 동안은 바르지 마세요. SPF 15 이상만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이 90% 이상 차단돼요. 15분 정도는 그냥 쬐시고 그 이후에 선크림을 바르세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지만 창문을 열고 햇살이 직접 들어오는 곳에 앉아 계시면 효과가 있어요. 베란다나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정남 74세님은 평생 실내에서만 생활하셨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무서웠다고 하세요. 매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화단에서 2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서 햇볕만 쬐셨는데 3개월 후부터는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달걀 노른자가 가장 좋아요. 하루에 노른자 2개면 비타민 D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거든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도 훌륭해요. 말린 버섯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린 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국물 요리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써보세요. 마트에서 파는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두유도 도움이 돼요. 오늘 햇볕을 몇 분이나 쬐셨나요? 10분도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창가로 가서 햇살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짠 음식과 카페인, 탄산음료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건 칼슘 도둑들이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런 도둑들이 있으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가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5배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려요. 하루 나트륨을 1000mg 줄이면 칼슘 손실이 26mg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먼저 국물부터 줄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국물을 반만 드셔도 나트륨이 40% 줄어들어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젓갈류는 가급적 피하세요. 간장, 된장도 적게 쓰세요. 대신 마늘, 생강, 양파, 대파로 간을 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순자 78세님은 평생 짜게 드셨어요. 김치찌개 국물도 다 드시고 젓갈도 자주 드셨죠.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짠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어요. 1년 후 골밀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커피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바꾸셔야 해요.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세요. 그래야 음식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요. 갈증이 나시면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세요. 카페인이 없어서 칼슘 흡수에 방해가 안 돼요. 탄산음료는 더 위험해요.
콜라 한 캔에는 인산이 40mg 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뼈에서 칼슘을 빼내거든요. 갈증 해소는 물이나 보리차로 하세요. 여러분은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시라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끊으시면 힘드니까 한 주에 한 잔씩 줄여가시면 돼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뼈는 단백질 기둥 위에 칼슘이 붙어서 만들어져요. 집을 지을 때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 부으면 금세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약한 뼈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예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체내가 산성화되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중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적정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자신의 체중에 2를 곱하면 하루 필요 단백질량이 나와요. 60kg이시면 하루 60g이에요. 달걀 한 개에 6g,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있어요.